고대 신라의 한 서책이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려 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신라 금지된 예언서라 불리는 이 문서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한 왕조의 몰락과 또 다른 왕조의 탄생을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의 흔적을 담고 있다. 만약 이 예언서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서가 존재했으며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미래를 잇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다. 그러나 신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일부 권력자들은 그 예언서가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은밀히 문서를 봉인하려 했다. 이 금기된 예언서는 단순한 점술 집합체가 아니었다. 시대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교묘히 얽힌 정치적 도구였던 것이다. 역사를 움직인 큰 힘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신라 말 혼란기에 선명하게 드러난 이 두려움은 한 권력자가 직접 쓰거나 입수한 예언서에 반영되었다. 그 안에는 신라의 멸망과 뒤이은 조선의 등장을 명확히 암시하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감춰졌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문서를 역사적 사료라 부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저주받은 운명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그 내용이 완전하게 해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와 실제 역사적 영향력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와 정치 상황에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신라는 9세기 후반부터 내외부 위기를 겪었다. 중앙정부는 약화되고 지방 세력은 자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분열과 혼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극심했다. 그런 시기에 전해진 금지된 예언서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예언서는 자신만의 상징 체계와 암호를 사용해 작성되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퍼즐 맞추기였다. 예를 들어 하늘의 용이 땅으로 내려와 세상을 바꾼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은 새로운 왕조와 변혁을 의미하며 이것이 기존 신라 체제를 뒤엎는다는 경고였다. 그렇다면 이런 암호를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시 학자들과 점술가들은 별자리와 자연현상을 연관지어 해석했다. 이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철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체계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로 변화에 대한 준비를 들 수 있다. 과거 사람들처럼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변화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적응하려는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여러분도 일상에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간단히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 내가 마주할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할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보길 권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관찰하는 습관이다. 신라 말기의 학자들이 하늘과 땅의 변화를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흐름이나 기술 발전, 인문학적 트렌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주 한 번쯤 뉴스나 전문 서적, 강연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맞아들이는 준비가 될 것이다. 결국 신라 금지된 예언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 역사 속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라는 미지의 영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계속 찾아온다. 이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관찰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자세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응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마치 바람 부는 산등성이에서 나무들이 서로 기대며 몸을 낮추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라는 바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성장이 가능해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 금지된 예언서를 단순한 신비로운 유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지혜를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문서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 정신의 결정체요, 권력투쟁 속에서 피어난 숨겨진 메시지였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예언서가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어떤 인물들이 이를 둘러싸고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파장을 통해 당시 신라 말기의 복잡다단한 상황 역시 자세히 탐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흥미로운 역사의 한 장면을 마주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권의 작은 책자가 오랜 왕조의 종말과 새로운 왕조의 시작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여러분께 권하는 첫 번째 실습은 바로 변화 감지 일기를 쓰는 것이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 중 어떤 일이 평소와 달랐고 그것이 내 감정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록해보자. 이 연습은 마치 먼 산 아래 흐르는 물줄기를 관찰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흐름 속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결국 삶이라는 큰 강물도 이렇게 작은 물줄기들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할 때 개인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전체 역사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연습법은 우리가 신라 금지된 예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혜 중 하나다. 곧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예언서를 둘러싼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따라가며 실제 역사 속 숨겨진 진실들을 더욱 생생하게 소개한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함께 그 길을 걸어보자.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 의미 있는 교훈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끝. 신라 금지된 예언서가 드러낸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운명과 선택의 교차점이다. 이 문서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언서 속 경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라 말기 한 지방 관리가 이 예언서를 접한 후 자신의 행동 방침을 바꾸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예언서에 나타난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두려워해 신라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나중에 상황을 재고해 자신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예언서가 촉발한 두려움은 결국 개인과 집단의 결정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다. 이와 같은 운명과 선택의 교차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한다는 점이다.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법으로 결정 시나리오 작성이 있다.
하루 동안 직면했던 크고 작은 선택 상황을 떠올리고 만약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가진 무게와 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는 바로 수정했지만 만약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글로 풀어내면서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다른 적용 방법은 팀이나 가족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논의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모두가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런 방식은 신라 말기의 지도자들이 예언서를 통해 미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던 모습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개념은 역사의 반복과 인간 심리의 상호작용이다. 금지된 예언서에는 당시 사회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권력욕 같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는 역사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깊게 연결된 이야기임을 상기시킨다. 예컨대 조선 왕조가 태동하는 과정에서도 이전 왕조들처럼 권력 다툼과 배신, 희생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인간 심리가 어떻게 조직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지 설명해준다. 실제 사례로 신라 말년 한 귀족 가문에서는 외부 침입 위협에 맞서 내부 단합 대신 분열을 택했다. 이는 개인적 야망과 집단 생존이라는 두 갈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린 결과였다. 이처럼 개인과 집단 차원의 심리적 갈등은 역사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개인부터 공동체까지 심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필수다. 이를 위한 실천법으로 감정 일기 쓰기를 권한다. 매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특히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감정 패턴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이후 특정 감정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함께 적는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회의에서 긴장감을 느꼈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섬세히 적어본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몰랐던 심리 상태와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구와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혼자 겪기 힘든 내면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도록 돕는다. 금지된 예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결국 인간 본성 이해 없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 감정은 비슷하게 반복되고 그것들이 모여 역사를 만든다. 따라서 역사 연구뿐 아니라 오늘날 조직 운영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도 심리학적 접근법이 중요해졌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감정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어떻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태동했으며 금지된 예언서가 남긴 흔적들이 이후 세대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오늘 소개한 두 가지 개념, 운명과 선택, 그리고 역사의 반복과 심리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실습으로 미래 대비 토론 그룹을 제안한다.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고 역할놀이를 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생각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직장 구조 조정이나 가족 구성원 건강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를 선정해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 이런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실제 위기 상황에도 침착히 대처하는 힘이 길러진다. 신라 금지된 예언서가 남긴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미래 불확실성 앞에서 홀로 서지 말라는 것이다. 집단 지혜와 협력이 개인 운명을 바꿀 힘임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은 답변들을 던진다. 우리는 그 답변들을 듣고 해석하며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앞으로 남은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금지된 예언서를 둘러싼 최후의 갈등과 결정적 순간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역사에 남긴 영속적인 영향을 깊게 조명할 것이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개념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만의 삶에도 적용해 보길 바란다. 끝. 신라 금지된 예언서가 남긴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불완전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나 정치적 음모를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어떻게 변형되고 왜곡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예언서가 봉인되고 잊혀진 채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도 다시 발견되었을 때 이미 원래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역사 기록은 언제나 인간의 기억과 해석 위에 세워진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 신라 금지된 예언서 역시 처음 작성된 당시와 지금 해석되는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구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거나 심지어 오해받기도 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과거를 바라볼 때 조심해야 할 점을 말해준다. 실제 사례로 15세기 어느 학자가 발견한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절이 당시 정체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문서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형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신라 금지된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원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서 후대 학자들이 남은 부분을 조합하고 추측하여 해석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 기억의 불완전성은 우리 삶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남는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각자의 입장과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할 수 있다. 이를 인식하는 연습으로 기억 비교 일기를 추천한다. 가까운 사람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 후 각자가 그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졌는지 적어보고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기억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는 훈련이 된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 중 발생한 작은 사건을 각자 기록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지 탐구한다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해 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천법은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난 후 그 결정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의 판단력과 경험이 어떻게 축적되고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라 금지된 예언서는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며 그 속에서 인간 역사와 기억의 본질을 마주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시간과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꾸려간다. 변화와 선택, 심리와 역사, 그리고 시간과 기억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며 우리의 삶과 역사를 형성한다는 진실은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 각자는 신라 금지된 예언서처럼 복잡한 이야기를 가진 존재다. 완벽하지 않고 때론 잊히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가능성과 의미가 담겨 있다. 앞으로 무엇이 닥치든 두려움 없이 마주하길 바란다. 역사는 끝없이 흐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변화 앞에서 움츠러들기보다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가지자.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보다 자신의 믿음을 따르자.
감정 앞에서 흔들리기보다 스스로를 이해하자. 시간과 기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느냐이다. 신라 금지된 예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옛날 봉인된 글귀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